또 다른 얘기가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지금 출장 현지 순방 중인데 대통령이 박선배 변호사님 민경욱 대변인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했어요. 민경욱 대변인이 최근에 철렵질이라는 발언을 했죠. 이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유럽 3개국 순방 중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순방 중입니다. 어제 현지 시간으로 대변인은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분, 즉 민경욱 대변인을 가리키는데 그분도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이었다. 그렇다면 순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얼마나 바쁘게 숨 쉴 틈 없이 일정을 수행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입장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데 대해서 비판의 입장을 드디어 드러낸 것인데 사실 고민정 대변인에게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선배이기도 하고 같은 방송사 선배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작심하고 나와서 비판의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뭐 과거의 이력 같은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뭐 작용을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민경욱 대변인도 발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그 다음에 또 다시 페북에 올린 글은 이거죠. 경제수석이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그러니까 하방 굉장히 낮게 이제 평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하반기의 어떤 경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제수석이 발표한 것을 두고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우리 경제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웃자기인데 뭐 좀 방언을 쓰면서 어떻게 할 것인데라는 말로 되받아친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것이 막말이면 차라리 나도 그러면 굉장히 그 곱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좀 조롱 섞인 그런 그 표현이 이어집니다. 기체 후 일양 만강하오신지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옛날에 그 편집글에서나 혹은 안부를 물을 때 가장 극존칭을 하는 그런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체 어찌하려 하시옵니까? 그러니까 웃잘낀데라는 말에 아주 그 대비돼서 이렇게 극존칭을 하면 알아듣겠느냐라는 어떤 표현으로 지금 자신의 이 막말에 대한 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야당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내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5년 차에 해외 순방을 두고 사실은 곱게 논평을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천엽질이라든지 이런 표현 때문에 비생산적인 공방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말의 뜻이 어떠냐, 저쩌냐 이렇게 이어지는데 당시에도 비판을 했지만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런 이 순방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뭐 표현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좀 생산적인 공방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도 참 중요한 그런 이 논평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한국당도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각 정당에 해산시켜달라는 청원이 20만 명이 넘어 그 숫자가 뭐 100만 명이 넘고 그러거든요. 네, 경쟁적으로 청원이 올라왔고요. 청원이 이제 마감된 숫자를 보면 한국당에 대한 해산 청원 인원은 183만 명으로 이제 마감이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33만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어찌됐든 형식적으로든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그래서 SNS를 통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기정 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거는 지나치다, 선거운동이다라고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일명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민들께 큰 실망을 줬던 것, 큰 아픔을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눈물을 훔치며 회초리를 드시는 어머니가 되어 정당 해산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정당 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영걸 대표는 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를 다 잘못을 지적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여야를 잘못을 다 지적했지만 예. 아무래도 청와대 시각에서 야당을 좀 더 많이 더 좀 질책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딱 세 마디만 하겠는데요. 안타깝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정치인으로서.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20만이 넘으면 해야 되는데 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183만 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33만 명이니까 뭔가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좀 이유가 의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질책 그리고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힘드니까 국민들의 뜻이 발현된 걸로 본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야당에 좀 화살을 돌린 그런 말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가 잘못된 건 물론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안 들어온 책임이 커요. 네. 하지만 또 패스트트랙 만들고 이런 건 또 더불어민주당 책임도 크고 또 이런 정치를 모든 주도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너무 나선 것도 좀 있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조정하고 중재하고 화합을 유도해야 되는데 청와대가 너무 독주하는 것도 지금 이 정치 불신의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태도 그것도 좀 더 앞서고 우리 모두 다 잘못했다. 이런 게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정근 평론가 할 얘기. 아, 네. 선거법 위반 여지가 저는 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저도 윤영호 대표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딱 알맞았다. 그런데 이것을 이 책임이 있음으로 해서 내년 4월에 이 뜻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총선 때 어느 당을 찍어라 마라라는 뉘앙스로까지 비화될 수가 있거든요. 굳이 정쟁 때문에 이렇게 이뤄진 것들을 청와대가 나서서 정쟁의 한 주요 당사자처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저렇게 표현한 건 사실 야당의 어떤 반발을 또 계속 키워나가는 어떤 예, 예.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